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마트 어리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Generating Reactions for an Explanation for LLM-based Misinformation Detection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논문 소개부터 설명해드리자면 LLM을 가짜뉴스 분류기로 사용할 때 크게 세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없는 사실을 생성할 때도 있고요. 또 정확성이 낮은 편이고 또한 최신 정보 반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LLM을 가짜뉴스 분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기존 가짜뉴스 분류 문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들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컨텐트 베이스드, 뉴스의 이미지와 텍스트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래프 베이스드, 이제 그래프 기반 방법들이고, 세 번째는 LLM 베이스드 방법인데, 이 방법들은 각자 정보 부족과 신뢰성 부족이라는 한계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LLM을 단독 분류기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서 그래프 기반 모델과 텍스트 기반 모델들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LLM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활용을 해서 신뢰성 있는 가짜뉴스 분류기를 만드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뉴스가 있고 또한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 이제 배경 정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LLM에게 입력을 시키면은 LLM이 그에 맞는 이제 뉴스의 댓글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단순히 댓글들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댓글도 만들지만 그 댓글에 대한 댓글, 답글이라고 하죠. 그것도 같이 만들어줘서 하나의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운데 있는 Explainable Proxy Task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Sentiment Detection, 감정 분석, Stance Detection 같은 이런 작은 태스크들을 보조 태스크들을 수행을 합니다. 다 LLM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보조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면 나온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 앞에 만든 유저 네트워크를 GNN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분류를 수행하는데 이 프록시 태스크, 보조 태스크마다 이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따른 예측을 수행하고, 이 예측을 또 LLM이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나온 값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최종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 생성하는 부분인데, 앞에 설명했듯이 프로필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총 7가지 정보들을 사용을 하는데, 성별, 나이, 민족적 배경, 교육, 가구, 소득, 정치 성향, 유권자 등록 상태 등 이 7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매칭을 해서 다양한 이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댓글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할 때 3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뉴스에 대한 댓글, 기본 댓글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댓글에 대한 댓글인데 이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댓글들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래서 대댓글, 리플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댓글 선택입니다. 어떤 댓글에 리플라이를 생성할지 선택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제 무작위로 섞어서 무작위 순서로 이제 섞어서 수행을 하면은 이제 랜덤 무작위로 만들어진 그 작은 유저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불규칙한 트리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리를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 이 보조 태스크에서 사용을 합니다. 먼저 분류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 6가지 보조 태스크를 수행을 해줍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뉴스 중심 태스크와 댓글 중심 태스크입니다. 뉴스 중심 태스크에는 첫 번째로 감정 분석이 있고 분노, 기쁨 같은 6가지 감정 중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태스크이고, 두 번째는 시각 탐지, 뉴스가 어떤 관점으로 쓰였는지 정치, 경제, 도덕 프레임 등 같은 것들을 탐지하는 태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선동 기법 탐지, 과장, 공포, 유도, 의심 유도 등 조작 의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 네 번째는 관련 지식입니다. 핵심 엔티티를 추출해서 위키피디아 정보를 추가하는 등 보조 태스크입니다. 다섯 번째는 댓글 중심인데 스탠스 섹션이라고 해서 두 텍스트 간 관계를 탐지합니다. 뉴스와 댓글, 댓글과 답글, 이 서로 찬성, 반대, 중립인지를 탐지하는 태스크이고, 마지막은 Response Characterization이라고 해서 댓글 관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댓글이 어떤 댓글에 대한 반응인지 그걸 탐지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태스크들은 다 LLM이 이 뉴스와 댓글을 입력으로 받아서 각자 답과 설명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태스크들을 수행을 해주면 6가지 태스크에서 나온 결과들을 사용해서 6개의 엑스퍼트들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프록시 태스크, 이 보조 태스크별 설명을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태스크 K에 대해서는 결과가 생성이 되고, 두 번째는 각 노드에 대해 데벨타를 사용을 해서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나온 결과를 텍스트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데벨타로 사용을 해서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GNN을 사용해서 노드들을 업데이트 해주는데, 이 노드라는 것은 앞에 만들어진 그 유저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6개의 보조 태스크에 대해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각자 태스크에 따른 결과를 받아서 업데이트가 된 서로 6개의 다른 엑스퍼트들이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래프 레벨 대표 벡터를 이제 모든 노드의 벡터들을 민플링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6개의 다른 대표 벡터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엑스퍼트들이 대표 벡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LLM이 아니라 MLP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MLP로 예측하는 이 6개의 다른 엑스퍼트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최종 예측들을 수행을 해줄 건데, 6개의 엑스퍼트들이 각자 먼저 예측을 하고 그 예측 레이블과 컨피던스 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들을 결합해서 최종 분류를 LLM이 수행을 해줍니다.
이때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먼저 바닐라 방법입니다. 뉴스 텍스트와 엑스퍼트들의 설명, 그리고 예측 레이블들을 보고 최종 분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컨피던스 방법인데, 앞에 설명드린 방법과 같이 뉴스 텍스트, 엑스퍼트 설명, 예측 레이블들을 갖는데, 또한 이 컨피던스 점수를 받아서 보고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셀렉티브 방법인데, 뉴스의 텍스트, 엑스퍼트들의 설명만 일단 주고, 이 뉴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어떤 엑스퍼트의 의견이 필요한지를 리스트로 받은 다음에 그 엑스퍼트들만 안에서 컨피던스 분류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최종 분류에 사용하고, 그 세 가지 방식을 이제 비교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세팅입니다. 먼저 이 Mistral 7B라는 모델을 LLM을 댓글 생성 및 프록시 태스크 수행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엑스퍼트들의 결과 종합 및 분류에 사용한 LLM은 챗GPT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을 해줬는데, 먼저 페이크 뉴스 디텍션, 가짜 뉴스 분류인데, 이때 FIM과 LLM 미스라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프레이밍 디텍션, 앞에 설명드린 보조 데스크에도 있었듯이 시각 탐지,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파간다 택틱 디텍션, 이제 의도 파악 탐지라고 할 수 있고, 각자 다른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일단 맨 위쪽에 델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인데, 다른 소타 대비 1.46%에서 16.80%까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델 싱글이라고 되는 모델이 성능이 제일 좋은 단 하나의 엑스퍼트의 성능이고,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엑스퍼트들이 이미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개의 데이터셋 중 6개의 데이터셋에는 싱글 말고 다른 여러 개의 엑스퍼트들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거는 LLM이 엑스퍼트들의 의견을 조합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이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첫 번째 테이블은 생성된 댓글이 그 유저 프로필과 맞는지, 아니면 뉴스 내용과 관계가 있는지를 GPT-4 모델을 사용을 해서 평가한 결과인데, 이 연한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랜덤이라는 그래프는 댓글을 그냥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평가한 값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랜덤과 비교를 했을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렇게 받은 게 이제 생성된 댓글들은 실제 뉴스와 프로필과 잘 맞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이는 두 번째 테이블은 진짜 댓글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생성된 댓글로 만든 그래프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실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FIM이라는 데이터셋을 봤을 때 네 가지 평가 지표에서 진짜 그래프와 생성된 그래프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생성된 댓글로 만든 그래프는 실제 그래프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댓글의 수를 줄이면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 델 모델은 댓글 수가 줄어도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모델이 댓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마지막 실험인데요. 이 only conte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뉴스 기반 엑스퍼트만 사용을 했을 때의 경우이고 only comment는 댓글 기반 엑스퍼트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둘 다 같이 사용한 경우의 성능이 제일 높았고 모든 엑스퍼트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관찰할 수 있는 결과는 이 only content가 only comment보다 좀 더 높은 것을 보아 뉴스 내용이 댓글보다 더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LLM을 단순 분류 작업이 아닌 댓글 생성과 보조적인 태스크 수행 및 설명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뉴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 특화된 엑스퍼트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델 모델은 소타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관점에 기반해 더 잘 보정되고 더 신뢰성 있는 가짜 뉴스 분류 모델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LLM 모델이 댓글 생성과 보조 태스크, 최종 판단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거운 모델이고 그만큼 비용과 속도 등에서 헤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LLM 모델에 따라 성능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